2일 밤 한 독립 저널리스트 겸 작가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몇 주 앞둔 시점에서 트위터 사내에서 진행된 보도 확산 억제 관련 트위터 내부 통신을 트위터에 공개했습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는 이를 더 트위터 파일스이라고 부르며 리트윗했습니다. 트위터 파일의 최초 공개자 맷 타이비는 이 트윗들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 대한 뉴욕 포스트의 보도, 확산 억제와 관련된 트위터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공개된 정보를 보면 당시 트위터 임직원들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타이비는 트위터 직원들의 언론 통제 툴은 스팸 메일이나 금융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도구지만 외부인들이 이 회사에 언론 조작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2일 공개된 정보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헌터 바이든 관련 보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고 타이비는 말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곧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압도적으로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파보다 좌파 쪽으로 열린 채널과 불만 제기 통로가 더 많다고 타이비는 말합니다. 타이비는 트위터가 헌터 바이든에 대한 뉴욕 포스트 기사를 어떻게 검열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트위터 임원들 간에 오고 간 이메일과 메시지 캡처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2020년 10월 24일자 이메일에서 한 트위터 임원은 바이든 선거 캠프가 선정해 보낸 것으로 알려진 5개의 트윗 목록을 공유했습니다. 타이비는 2020년에는 관련 행위자의 트윗 삭제 요청이 일상화됐다며 한 임원이 다른 임원에게 메일을 보내 바이든 팀에서 더 많은 내용을 지목,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하자 처리됐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타이비는 유명인과 이름 없는 사람들의 트윗이 한 정당의 요청으로 삭제되거나 검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비는 또 게시자가 모르게 트윗 내용이 감춰지는 섀도우 배닝이나 인기 급상승, 팔로우 수, 각종 개인 계정의 운명 등에 대한 보수파 인사들의 절박한 질문에 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한 전직 미국 CIA 요원은 임종을 앞두고 한 탐사보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51구역에 다녀왔고 살아있는 외계인과 외계 우주선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히며 당시 현장 상황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외신을 종합하면 코드명 에이전트 큐퍼로 활동한 77세의 한 전직 CIA 요원은 1957년부터 1960년까지 CIA에서 근무했으며 1998년 탐사보도 기자 린다 몰튼 하우와 인터뷰를 갖고 51구역에서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방송 후 당해 요원은 CIA로부터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경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심부전증을 앓고 있어 곧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요원은 2013년 다시 익명으로 인터뷰를 수락하기로 결정, 51구역에서 직접 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요원은 51구역 남서쪽에 있는 S4구역으로 이송됐을 당시 그곳에 추락한 UFO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47년 7월 뉴멕시코주 로스웰에 추락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위쪽 외계인은 모두 사망했는데 한 쌍의 외계인 부분만 살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피부색과 외모가 인간과 다른 회색 외계인을 해부하는 영상을 보았다고 언급하며 뇌는 약간 크고 코는 매우 작으며 귀는 2개의 구멍처럼 생겼으며 입이 매우 작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군 당국은 1947년 로스웰의 한 목장에서 뭔가가 추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 측정용 기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원은 2015년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올해 11월 27일 다시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인들이 봉쇄에 반대해 벌이는 백지혁명 시위는 이미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EU 관리는
시진핑 주석이 외국 손님을 접대하면서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 3년 동안 전염병이 대중을 좌절시켰고 시위의 주체는 학생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시진핑이 봉쇄에 대한 각 지역 민중들의 분노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베이징을 방문 중인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시진핑과 3시간에 걸쳐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EU 관리들에 따르면 시 주석이 미셸 의장에게 시위의 주체가 대부분 학생이거나 청소년들이고 시위 이유는 사람들이 팬데믹 3년 동안 정부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좌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주로 오미크론이며 이전에 유행했던 델타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EU 관리들은 시진핑의 이 발언이 봉쇄 조치 완화를 예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 왕야추는 용감하게 거리로 나간 시위대 덕분에 중국 정부가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이상 감금됐던 신장 자치구 사람들은 11월 25일 거리로 뛰쳐나와 봉쇄 해제를 요구했고 26일 시위의 물결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해외로까지 번졌습니다. 시위대는 백지를 들고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봉쇄 반대, 자유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르무치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곳에서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봉쇄를 풀었으며 광저우 등지에서는 주민과 경찰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조짐이 보이지만 시민 저항에 대한 중공의 탄압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시위 이후 중국 각지 대도시에서는 경찰과 경찰차를 주요 공공장소에 대대적으로 배치했고 곳곳에서 시위대를 집중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30시간 후에나 풀려났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체포된 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탱크와 장갑차가 곳곳에 집결하는 영상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는 시위와 관련된 동영상, 사진, 게시물을 차단하고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색출해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휴대폰 제시를 요구, 시위 동영상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해외 SNS 앱, 우회 VPN을 모두 삭제하라고 강제당했습니다. 광저우, 상하이, 베이징, 청두, 충칭 등 민중의 항의가 비교적 격렬했던 지역에서는 잇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가 풀리지 않은 지역이 많고 일부 지역은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방역 완화가 된 상하이시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일부 구역 아파트 전체를 봉쇄하는 조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저우시에서도 일부 아파트 단지가 다시 봉쇄됐다 하루 만에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백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 주민들의 봉쇄에 대한 거센 저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일 중국 웨이보에 게시된 소식에 따르면 광저우 둥산커우역이 갑자기 봉쇄돼 열차가 정차하지 않았고 역 밖에 경찰차와 경찰이 역을 외워쌌습니다. 누군가 백지를 들고 항의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밤 일부 네티즌들이 트위터를 통해 3일 오후 8시 둥산커우역에 백지를 지참하고 집결하자는 온라인 전단을 올린 바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이 올린 사진에서는 상하이 푸청로 주유안 커뮤니티에서 여러 명의 다바이가 커뮤니티를 봉사하러 왔다가 주민들의 제지로 땅바닥에 쓰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이를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은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폭설 속에서 주민들이 핵산 검사를 위해 긴 줄을 이루고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머리와 어깨가 눈으로 덮여있는 모습입니다.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첨단산업개발구, 환추이구 모두 전원 PCR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중국 신문 주간의 기사가 나오자
대중의 분노가 댓글로 폭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추위와 폭설 속에서 일하는 의무 인력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시민들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다고 비판했고, 이 기사가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곧 삭제됐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결과가 어떻든 혁명은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모든 중국인이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일부 사람들만이라도 깨어나면 다음 변화는 더욱 순조로울 것이고, 오늘의 기여와 희생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백지혁명이 중국 공산당의 폭정에 대한 전 인민적 저항의 서막을 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진실탐사대 권미경입니다.